Merry Christmas! 오늘은 영상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?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느낌을 조금 바꿔봤습니다. 혹시 지난 영상 중에 저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기를 기억하실까요? 오늘은 고학년 아이, 즉 중학교 1학년부터 저랑 원서 읽기로 공부했던 아이의 성장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지금은 너무 늦은 걸까요?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? 하는 질문들을 주시곤 하는데 이 친구의 사례가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의 경우는 언어적으로 감이 조금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모든 아이들의 속도는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학년이라고 해서 내 아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아이의 성장기 한번 살펴볼까요? 제가 이 친구와 처음 수업을 시작을 했던 것은 2022년 1월. 이 친구가 예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한 때였어요. 듣기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 방과후 영어를 약 1년 정도 공부하다가 4학년 때는 프랜차이즈 영어도서관을 1년 조금 안 되게 다녔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5학년부터는 인터넷 강의, 즉 독학을 계속 하다가 저와 만나게 된 거였는데요. 아이가 처음 와서 SI 테스트를 봤는데 GE는 3.1, IRL은 2.8 정도가 나왔었습니다. 책으로 확인해보니 실제 실력보다 조금은 더 높게 나온 점수였습니다. 실제 실력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다곤 하더라도 또래 아이들, 즉 일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왔었어요. 그리고 아이에게 주어졌던 영어 인풋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게 언어적인 재능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. 그날부터 저와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주 3회 공부를 하고 있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는 주 5회 매일 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아이가 읽었던 책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? 아이가 2022년 1월에 저랑 처음 읽었던 책은 The Gully Sisters Write Again 이라는 책이에요. 단어는 약 13개 정도 나와서 13개로 단어를 시작을 했었고요. 뜻 하나만 틀렸었습니다. 당시에 writing, 즉 summary를 시작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. summary는 무엇인가 하면 책을 읽고 영어로 요약을 하는 것인데요. 사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원래 시작하는 시기보다 더 일찍 시작을 했었습니다. 보통은 챕터북이라고 해서 글밥이 좀 더 많고 AR 지수로는 3점대 이상부터 저희가 writing, summary가 들어가게 되는데요. 아이에게서 언어적인 재능이 보여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. 6개월 후인 22년 7월에는 캠 젠슨 책을 읽었습니다. 이 책부터는 챕터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. 보시다시피 그림은 많이 사라지고 글밥이 정말 많아졌죠. 이때 찾아서 외운 단어는 약 23개 정도가 되고요. 단어 시험을 보고 다 맞았었습니다. 6개월 후인 23년 1월에는 이 Franny라는 책을 했었는데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AR 지수로는 5.2입니다. 이 책을 잘 기억해 주세요. 안에 살펴보시면 이전 책과는 다르게 그림도 생겨나고 책 페이지당 word count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. 저희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림이 많고 word count가 적으면 무조건적으로 쉬운 책, 그림이 없고 word count가 많으면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책이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윈피키드라던가 많이들 읽는 Dork Diaries 같은 경우에도 그림은 많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 자체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6개월이 흐른
2023년 7월 39 Clues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. 안쪽을 살펴보시면 글밥도 굉장히 많아졌고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책의 경우에는 AR 지수로는 4.3이라는 사실입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Franny라는 책에 비해서 AR 지수가 거의 1점 가까이 내려간 건데요. 제가 늘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AR 지수는 숫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는 AR 지수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책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난이도에 맞춰서 수업이 들어가야 하는데요. 아이가 이 책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왔었죠. 세어보니 55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날 역시 100점을 맞았습니다. 그리고 약 6개월 후인 현재는 뉴베리 수상작들을 읽고 있습니다. When You Reach Me의 경우에는 이미 AR 퀴즈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요. 그리고 이 Despero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책입니다. 이 When You Reach Me 같은 경우에는 AR 지수로는 4.5지만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책입니다. 단어는 총 21개 외웠고 오늘도 역시 100점을 맞았습니다. 오늘로 30번째 100점, 즉 30일째 연속으로 100점을 맞고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전 책과 달리 단어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.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책입니다. 왜일까요? 한글로 된 책도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어려운 책들이 있잖아요. 이 책 또한도 그런 책과 비슷합니다. 내용의 전개도 갑작스러워서 아이들이 팔로우업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.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아이가 4점대의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이 책은 못 읽을까? 의문을 가지실 분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간혹 가다가 AR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아이가 단순히 책을 집중해서 읽지 않았다고 단정을 짓기도 하시더라고요. 한 가지 사실을 짚자면 AR 지수가 낮아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책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쯤 되면 이 아이의 SR 변화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. 저랑 처음 만났을 때 GE 3.1의 IRL 2.8이었던 아이는 7개월 후에 GE 4.5의 IRL 4.2로 굉장히 실력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에는 GE 5.9의 IRL 5.6이 나온 상태입니다. 이 이후로는 아직 SR 테스트를 보지 않은 상태인데요. SR을 본 지 현재 약 5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SR을 너무 자주 보시지 말아라 인데요. 이 아이 또한 시험 본 시점으로부터 최소 7개월 후에 다시 SR 테스트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. 다음 테스트 결과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. 이 학생의 경우에는 약 1년 5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IRL 기준으로 2.8이라는 수치가 상승했는데요.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. 통상적으로 우리가 1년에 오를 수 있는 것을 평균 1.0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늘 말씀드리듯이 평균값에는 항상 예외 또한 존재합니다. 각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늘 개인차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아이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이 아이는 내신 학원이 아닌 저와 원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는 다른 공부법이죠. 지난달에 제가 개인 일정으로 잠시 출국해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.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에게 영어 수행평가가 주어졌던 거예요. 평소대로라면 아이가 직접 그 수행평가 과제들을 마치고 저에게 확인차 검사를 받았었는데요. 아이가 저를 배려한다고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. 그리고 혼자 그 수행평가를 마치고
A라는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줬었어요.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즘 많은 내신 학원들에서는 아이들의 수행평가를 거의 대행해주듯이 답안지를 작성해주고 제공해준다고 들었어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.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 그 수행평가 과제를 완료를 해야 하는데요.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아이에게 꼭 길러주고 싶었던 자립심, 그리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아이가 가지기를 원했었는데 어느새 그게 실현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. 이 아이는 현재 내신 점수를 잘 받고 있지만 사실 지금 내신뿐만 아니라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리고 그 이후 대학생,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아이가 가진 영어 능력은 지지 않는 꽃으로 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졸업까지 약 1년 정도 남은 이 친구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제자입니다. 이쯤 되면 또다시 어떤 분들은 저 친구는 그래서 타고났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이는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의지 또한 있는 아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지로 좋은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. 이 아이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고 있습니다. 왕복 약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. 차가 막히면 더 걸리기도 하는 거리입니다.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학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신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고 저와 원서 읽기로만 공부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에 약 5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타임 매니지먼트, 즉 본인의 시간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학년 때는 숙제 습관이 결국에는 공부의 힘이자 공부의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요.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타임 매니지먼트, 즉 본인의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는가가 공부의 기본기이자 성적의 차이를 불러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 왜 우리 애는 저 아이와 다르게 시간 관리를 이렇게 못할까?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아이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방향도 잡아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see you next time!